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위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틀렸죠? 네, 또 틀렸어요. 뭐 그만큼 장이 어렵다. 네. 변명입니다. 네. 환율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드리면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게 이제 미국 대선 직후의 환율인데요. 달러원 저점은 1109.20, 고점은 1133.90,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15.60, 1115.6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틀렸던 이유는 처음에 이제 현장 투표부터 개표를 했을 때 트럼프가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 팽팽한 것 같다. 이래서 틀렸죠. 네. 네. 일단 개표를 다 했더니 스무스하게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이 이기면서 선거인단 확보 수로는 바이든이 그냥 이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또 이제 공화당의 우위가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선전을 하긴 한 거죠. 대선도 트럼프가 이제 원사이드하게 밀릴 거다라고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론조사의 예상보다는 공화당이 선전을 했지만 대선을 뒤집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이랬더니 옛날에는 이제 블루 웨이브가 오면 큰 부양책이 민주당으로부터 나오면서 그런 기대를 이제 시장이 하면서 위험자산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또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골디락스라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경제는 알아서 잘 돌아가는 이런 상태를 시장이 기대를 하면서 골디락스니까 위험자산 선호 가는 거다 이러면서 주식이 마구 올랐었죠. 이거 약간 저한테는 위화감이 드는데 왜냐하면 코로나는 그냥 안 보인다, 없다 이런 정도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달러원 수급상으로도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달러 약세를 예상한 역외의 달러 매도세가 나왔고 수출업체들도 달러를 좀 팔면서 달러원이 1110원 선까지 빠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던 것은 첫 번째는 또 이제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있긴 있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있고요. 이거는 기사로는 안 나왔지만 역외의 달러 매도 플레이를 봤을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화이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여기서 만들고 있는 백신 이 임상 3상에서 효능이 90%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처음에는 그래 좋다 하고 원화 강세로 처음엔 좀 반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가지고 또 그러면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기존의 연준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제로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되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전망에 그동안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던 게 되돌려지면서 달러 인덱스 급등으로 또 돌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찬물을 끼얹은 건 뭐냐면 화이자 CEO가 주식을 팔았죠. 네, 그러면서 또 코로나 확진자 수라는 거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백신 뉴스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정신을 차렸고요. 그래서 결국 1110원대 중반까지 반등을 한 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요일 밤 현재 또 달러원은 또 빠지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의 대선 승리, 그리고 백신 기대감, 화이자를 비롯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환율을 많이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미국 대선의 혼전 양상은 뭐 일단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트럼프와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다시금 이제 합심해가지고 뭔가 좀 더 파보겠다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고, 일단 뭐 투표 결과로만 나온 걸로는 뭐 바이든의 무난한 승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일단 잡음이 계속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뭐 불확실성 요소는 맞지만, 일단은 시장은 이 불확실성은 그닥 영향력 있는 불확실성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평가하고 무시하고 있죠. 있고, 이제는 바이든의 체제로 간다고 금융시장은 프라이싱을 시작을 했고, 네. 문제는 화이자와 이제 독일 제약사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그 백신이 3상의 중간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이번 주의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기존부터 연말 혹은 내년 초에는 백신이 개발될 거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고, 네. 다만 그 효과성이 얼마나 될지 뭐 그거는 이번에 뭐 90%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이제 좀 서프라이즈다 하면서 좀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사실 기존의 뷰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연말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연말 부근에 진짜로 이제 중간 결과가 나왔고, 진짜 연말쯤에는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보급의 문제, 생산의 문제, 이제 대량 생산과 접종 순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1년 안에도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떠올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격언을 화이저 CEO가 제대로 이행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동안 올랐던 언택트 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전통적인 어떤 컨택주들이 반응하면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올렸던 언택트 쪽은 조정이 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잠깐 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코로나 심해지는 거 맞다. 2차 웨이브가 분명히 왔고 굉장히 심각하긴 하다. 근데 결국 우리는 백신이 나와서 좀만 견디면은 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로 경제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달러 부양책이 나오면서 우리는 또 유동성 세례를 받을 거니까 일단은 뭐 가던 길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식시장도 좀 반응하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대규모 어떤 부양책, 비록 블루웨이브는 안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회수에 대한 걱정은 좀 뒤로 물러나고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가고 그 이유를 나중에 찾아서 그냥 해설을 하는 거지, 이게 딱히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제기사, 이건 경제기사 아니라 정치기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쳤다고 칩시다. 아니, 자, 보세요. 네, 미쳤다고 치고. 네, 자, 트럼프는 미쳤다고 치고, 권력 의지가 너무 세서 저러고 있다고 치고, 저는 이제 공화당의 다른 정치인들이 이 미친 짓에 동조를 한다? 그러니까 이 표 계산으로 보면 누가 봐도 바이든이 이긴 게 맞는데, 이거를 불복을 하는 것에 동조를 한다는 거는, 아니, 다 이제 자신의 미래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사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사를 읽어드리면 11월 12일에 연합뉴스 기사로 나온 거고요. 폼페이오는 트럼프 2기로 전환이 순조롭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번째, 그러니까 2기 트럼프 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거는 완전한 대선 불복 선언이죠. 자,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을 그만두고 상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트럼프 측에 뭐가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랑 미치 메코넬 상원의장, 그리고 폼페이오까지 해가지고 상원 갑자기 원내대표, 트럼프를 싸고 도는 게, 네, 원내대표. 근데 얘들이 잘못된 끈 떨어지는 걸 잡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손절을 안 하고 그쵸. 갑자기 단체로 같이 미쳤나?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뭔가 건덕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뭔가 좀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폼페이오는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간다면 이제 캔자스 주로 나간다고 하고, 이 캔자스 주는 트럼프가 이긴 데니까 그냥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말을 했다고 축소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미친 짓에 동조를 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뭐 12월, 1월 취임식 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좀 살아있는 재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 당연히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인 걸로 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베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데도 베팅을 못하죠. 하지만 제일 고퍼스를 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손절 타이밍을 좀 밀어보는 그런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결판이 나겠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매물 쏟아낸 미국 국채시장이 반성 목소리, 잘못 이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이자 백신이 효능이 90%다. 그러니까
파우치, 미국의 소장이죠. 이 사람은 50%의 효능을 가진 백신만 나와도 만족스러울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90%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럼 경제가 정상화 되겠네 이러고 안전자산인 국채를 막 팔았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 연준이 부양책으로서 채권을 매입하는 이 자산을 늘리고 현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 그러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사라진다. 그럼 채권 가격이 빠질 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금리는 오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걸 예상을 하고 채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날 뭐 거의 10bp 정도까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움직였었는데 이러고 나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마켓워치를 통해 연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 않는 이상 공격적인 국채 매도세는 잦아들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거의 1%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서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 어떤 전략가는 채권 시장이 이번 문제를 잘못 이해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2022년까지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때도 이런 그 연준의 점도표가 나왔을 때도 백신이 내년쯤에 나올 거다라는 건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신이 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경기 회복세가 가시가 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탈피해서 움직이려면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2%를 넘어야만 합니다. 연준은 이 상태에서 변한 게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파월 의장이 그 유럽에 가서 그 ECB 총재 다 같이 걱정을 하는 게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 회복이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완전 헛발질을 했던 거죠, 그때. 네,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그 월가에 끼워 맞추기는 대단한 것 같은데 바이든 플러스 민주당 소위 이제 블루웨이브를 대선 전에 프라이싱 하면서 금리가 0.9%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0.9, 네. 선거가 지나고 나서 블루웨이브가 무산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그 올린 만큼 블루웨이브 프라이싱 한 것만큼은 되돌리는 게 상식적인데 그 선거날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좀 내렸다가 네. 다시 이제 1%에 육박한 수준으로 오른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블루웨이브가 안 된 게 더 경기 회복에 좋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면서 금리가 오르더니 네. 화이자 백신 임상 성공 소식으로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이제 막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연준이 바라보는 어떤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연준은 두 가지의 목표로 움직이는데 첫째는 물가고 두 번째 고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용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직전 상황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 물가는 2008년 이후 한 번도 의미 있게 근원 CPI나 어떤 PC 같은 그 물가 지표를 유의미하게 2% 이상 꾸준히 넘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음에도. 네. 그래서 대사님도 이제 물가 상승은 이제 거의 힘들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비둘기파적인 평균 물가 목표제를 지난 8월 잭슨홀에서 이제 천명을 했는데 그렇죠. 이건 결국은 한동안은 물가가 2% 위를 상회하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갖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그걸 천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연준이 모든 이 금융 변수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더라도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가 빨라지거나 이런 거를 시사를 한다고 해석을 하는 건 오판이다. 이런 거를 좀 지적해주는 저는 이 기사는 되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기사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재미있는 점인데 연준은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평균 목표 2%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 근데 막 설레발 치면서 화이자 백신 나왔어? 그러면은 금리가 올리겠네? 뭐 이러면서 막 사실 좋은 투자자는 이런 이유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따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면 자기 돈이 터지고 싶진 않잖아요. 손실을 보고 싶진 않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이해 못하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건 맞고 일단 뷰는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달러 약세. 미국에서 부양책이 뭐 어떤 형태로든 나올 테니까 그냥 달러 약세 가는 거다. 그리고 사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백신이 나왔을 때는 실물 경기로 다시 돈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서 빠지면서 진짜로 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풀린 돈이 금융에 고여있는 양이 아직도 많고 얘네들끼리 더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자산 가격은 더 오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백신이 진짜로 나오는 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배분 문제가 있으니까요. 또 트럼프도 지금 계속 이것저것을 하면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계 통신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놓고 있고, 막 국방장관을 자르고, 아직도 자기는 대통령이에요. 그건 맞긴 맞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약간 남아있고, 백신이 나왔을 때는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달러원은 뭐 수급상으로 보나,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보나,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으로 보나, 뭐 저는 정확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은 없고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어오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그런 게 오지 않는다고 보면 저는 별로 마음에 드는 전망은 아니나 1097원에서 1117원까지로 해서 좀 더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뭐 딱히 이유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갈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뭐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뭐 20만이 되든 30만이 되든 일부 주는 이미 부분적인 봉쇄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날이 추워지면서 사망률도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바이든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코로나 방역에 완벽히 실패했다. 그럼 트럼프는 넌 뭘 할 건데 하니까 바이든은 일단 봉쇄가 필요한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나와서 보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바이든이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판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봉쇄 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이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달러 강세를 급격하게 촉발하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3월, 4월에는 이제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10을 손해보면 우리가 20을 풀겠다라는 거를 이미 저희는 봐왔고 학습 효과로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통화 수합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긴축적인 발작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오히려 향후에 더욱더 달러를 풀고 달러 약세를 통한 어떤 경기 부양, 그리고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봉쇄로 인한 경제가 타격이 심할수록 그런 가능성이 반대로 올라가면서, 저도 달러 약세가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가던 길을 좀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들어서, 저도 이번엔 1100원을 좀 하향 트라이하는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만 뭐 하단은 일단은 1100원으로 저는 빅피겨로 일단 해놓고, 위로는 한 1120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하방으로 좀 더 열려있는,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불확실성은 정규 분포의 끝에 있는,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일어나면 큰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블랙스완이죠. 없는 듯 하지만 있었던 것들. 근데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어렵지만 하지만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스완은 이런 거죠. 그 3월, 4월에 주식시장부터 급락, 크래시가 나면서 심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모두가 자산을 팔고 달러 현금만 찾던 그런 시절이, 저는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심리가 무너지면 그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가 꾸역꾸역 갔던 길을 스크럼이 무너지면서 누가 먼저 튈 것이냐, 뒤로 다시 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수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만간 단기적으로 올 거라는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한우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